한국어는 중국의 한자를 모방한 것이라며 얕보던 한 중국인이 자신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 대부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역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고대 중국 문명에서 발생한 문자이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서 한국인의 생활에 자리 잡았고 거기서부터 한국 고유의 단어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자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현대 중국어의 7층 80%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중국인 남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는 중국어라고 생각했던 한자어가 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중국인의 이야기와 한자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평소 사용하던 단어가 사실 한국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중국인 남성의 에피소드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오란. 대학 졸업 후 미국 대학에 유학하며 중국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인 그가 굳이 미국에서 중국사를 공부하고 있다니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중국에서는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을 핵위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처럼 해외로 나가 성장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핵위족은 귀국 후 여러 면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권유도 있어 해외 유학을 결심한 하오란. 미국에서의 생활은 순조로웠고 공부에 있어서도 꽤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인 하오란에게 중국 역사는 역시 너무 쉬웠던 모양입니다. 한자가 많이 나와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반면 미국인 클래스메이트들에게는 한자가 예술처럼 보일 뿐이라 수업에 나오는 다양한 한자의 골머리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외국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오란에게는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떠난 주루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주루는 한국에 유학하여 중국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오란에게 주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오란, 잘 지내? 오랜만에 듣는 주루의 목소리에 어딘가 그리움을 느끼며 안도하는 하오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는 사귀었는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등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주루가 생각났다는 듯이 하오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쓰는 중국어 말이야. 하오라는 정말 중국어라고 생각해? 하오라는 주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중국어가 중국어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하오란에게 주루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사실 한국어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을 쓰고 있는 거지. 즉, 순수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식 한자어인 셈이야. 한국식 한자어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국의 한자를 조합하여 한국이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재창조한 것이 바로 한국식 한자어입니다. 평소 자신들이 쓰는 중국어가 한국식 한자어라 불리며 한국이 만든 것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하오라는 납득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인이 만들어낸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부르는 것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확실히 한국은 자국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른바 마개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향신료를 조합해 만드는 인도 카레는 한국에서는 감자, 당근, 양파 등 한국 고유의 재료를 넣어 어레인지되어 이제는 국민 음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라면도 한국인의 손에 의해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창조되었고, 이제는 국물 맛도 다양해져 해외 여행객에게도 한국 음식으로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라면은 중국에서 한식 라면으로, 영어로도 라면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라면은 영어로 Chinese noodles라고 표현하여 한국의 라면과 구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식에서도 외국에서 받아들인 것을 독자적인 감성으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조금 샜으니 다시 한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마개조에 능하다지만 중국 4천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를 그렇게 간단히 바꿔버릴 수는 없다고 분해하는 하오란. 하지만 주루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에 나온 단어 대부분이 한국식 한자어라는 것입니다. 하오라는 주루와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왔던 단어라고 하면 유학, 학생, 생활, 자전거, 야구, 여행, 병원 등. 이 단어들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오라는 자신이 당연하게 입에 담았던 말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식 한자어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설마 전화도 한국식 한자어야? 중국어로는 뭐라고 해? 주루는 조금 실망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어에서도 전화는 그냥 전화야. 그 대답에 하오라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전화는 중국에서도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영어 텔레폰에 한자를 붙여 델루펑, 더리펑이라고 했지만 한국어인 전화가 더 널리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식 한자어를 쓰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어. 중국인들 중에서 사실 중국어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주루는 한국식 한자어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나 많은 한국식 한자어가 중국에 퍼지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한국식 한자어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조선시대 말기부터 개화기에 걸쳐 한국은 국가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자, 상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거금을 들여 서양 각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양의 문화와 과학, 공업 기술을 한국에 들여와 널리 알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어나 프랑스어, 영어로 쓰인 자료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에서 배운 문화와 문명을 한국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를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자를 보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국식 한자어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한자를 조합함으로써 언어의 표현 폭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음악, 전기, 기계, 예술, 경제 등 그전까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한국식 한자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전화의 경우처럼 중국에서는 음차하여 번역한 단어가 널리 퍼지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로 꼽힐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회사는 중국에 널리 퍼지지 않고 중국에서 만든 유한공사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거나 사용하기 편한 쪽을 선택하며 각국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온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국인이 만든 한국식 한자어가 중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기는 1894년부터
1895년에 걸쳐 한국과 당시 중국의 청나라 사이에 일어난 한청전쟁이었습니다. 한청전쟁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한국과 청나라가 대립하여 한국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 당시 한국은 군사력은 물론 해외의 문화와 기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 패배한 중국은 자국의 뒤처짐을 만회하기 위해 많은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얻은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된 것이 놀랍게도 한국식 한자어였습니다. 한국인이 고안한 한자로 만든 단어는 중국인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수준 높은 것이었겠죠. 이윽고 한국에서의 유학을 마친 뒤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을 전파하면서 한국식 한자어도 널리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주류가 설명하는 한국식 한자어의 탄생 배경에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뒤집혀버린 하오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면 그 단어는 온통 한국식 한자어 투성이라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식 한자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음악. 사실 현대 중국어의 70%에서 80%는 한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나온 단어들 외에도 한국식 한자어는 아주 많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잡지, 경찰, 시간, 온도, 기준, 목적, 현금, 해결, 시장, 상식, 수출. 모두 한국인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첩, 활약, 부정, 혁명, 국제, 지도, 신성, 부동산, 투자, 인권, 공산당 등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인이 순수한 중국어로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오라는 순수한 중국어로의 대화란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한자로 쓰인 시, 즉 한시의 한시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보의 춘망춘왕, 이 시는 학교에서 배웠다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나라는 깨졌어도 산하는 그대로인데 성에 봄이 오니 초목만 무성하구나. 확실히 한자가 나열되어 있어 매우 중국어다운 분위기가 느껴지죠. 하지만 중국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국식 한자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에는 한시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한시로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어 대화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한자는 어디까지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한국보다 위야 라고 말하며 하오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는 어차피 중국의 파생물에 불과하잖아. 하오란의 말대로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이 패망하고 그 지배에서 벗어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잖아. 한국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 되었잖아. 라며 기세등등한 하오란. 중국의 발전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오란에게 주루는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중에서 원래 있던 중국어는 중화뿐이고 인민과 공화국은 한국식 한자어래. 이 말에는 하오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호마저 순수한 중국어가 아니라니 이젠 한국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죠. 주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며칠 후 하오라는 대학 도서관에서 한 한국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은 자주 보던 터라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전공하고 있던 것은 비즈니스였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배워 장래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싶다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학하면 귀국 후 대우가 좋다거나 중국인이니까 중국사를 전공하면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유학 온 하오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오라는 그런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이 한국인도 분명 과거의 서양으로 건너가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온 선조들처럼 미국에서 배운 것을 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에피소드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중국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종종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현대 중국어에는 한국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한국이 한자로부터 새로운 한국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잖아. 중국은 많은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 역사를 이해한다면 중국 사회의 발전이 한국과의 교류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중국에는 서양의 단어를 표현할 어휘가 없었어. 하지만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한국에는 있었지. 중국의 선조들이 그것을 활용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번역을 포함해 한국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영향을 미쳐온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야. 이처럼 한국을 라이벌로 여기는 댓글은 의외로 적고 사실은 사실로서 한국의 힘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를 우리 선조들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단어가 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현대의 우리들도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식 한자어를 만들어낸 입장의 한국인도 이러한 단어들을 중국어라고 생각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인도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이야기를 계기로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